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성능 평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혼동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 혼동행렬은 분류기의 성능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표입니다. 이진분류 문제에 이제 두 개의 클래스만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진분류에서 혼동행렬은 2x2 행렬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행은 실제 클래스를 나타내고 열은 예측된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이 행렬의 항목은 여기 있는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true positive는 실제 양성인데 맞춘 경우, 즉 양성인데 양성이라고 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false positive는 양성인데 양성으로 이제 답을 냈는데 실제 음성인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rue negative는 실제로 음성이었는데 맞춘 true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false negative는 우리가 음성이라고 답을 냈는데 실제 양성이어서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예측한 값이 되겠고 이게 이제 맞췄는지 틀렸는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생활의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true positive는 우리가 뭐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에서 코로나입니다라고 코로나라고 이제 키트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였을 확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true false positive는 코로나입니다 하고 이제 키트가 답을 냈는데 실제로 아니었을 게 되겠고 얘는 음성입니다 아닙니다 했는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였을 확률 얘는 이제 음성입니다 했는데 맞춰가지고 음성입니다 했는데 아니어가지고 이제 양성이었을 확률이죠. 이 트루 네가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춘 거니까요. 이제 음성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맞췄을 이제 실제로 음성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가 맞춘 경우, 즉 이제 맞춘 경우니까 정답을 맞춘 그 오차가 아니게 되겠고요. 이제 두 가지 얘네들이 오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행렬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동 행렬을 통해서 모델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값이 높다, tn과 tp가 높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정답을 잘 맞춘 거니까요.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fn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환자 예측에 대해서 실제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false negative는 우리가 음성입니다 했는데 실제 양성이었을 경우니까요. 실제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반면 이제 false positive는 그 환자 예측에 대해서는 조금 덜 위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양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음성인 경우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뭐 죽을 확률을 그거에는 이제 상관이 없고 이제 단순하게 약간의 비용이 들게 되겠죠. 반면 F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암 진단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암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FP는 단순하게 뭐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거나 이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열의 합계 얘는 이제 n 햇이랑 p 햇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측된 각 클래스의 수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 행의 합계는 실제 각 클래스의 총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 클래스의 수, 예측된 클래스의 수들을 n, p, n 햇, p 햇으로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홍동 행렬의 확률을 적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개수를 적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샘플의 개수를 각각 이 행렬의 원소로서 적는 것이 더 많고요. 근데 이제 확률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동 행렬을 정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화된 이제 혼동 행렬은 원래의 혼동 행렬을 비율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별로 정교화된 혼동 행렬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행렬로 정교화된 거, 열로 정교화된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으로 정교화된 애는 이 p, y, hat, bar, y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겠고요. 즉 이제 실제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예측된 클래스의 조건부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tn을 n으로 나누고요. fp를 n으로 나누고 그리고 fn을 p로 나누고 tp를 p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각각의 값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고요. 첫 번째 얘는 이제 TNR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특이도 specificity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음성 중 올바르게 음성으로 분류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의료 진단의 예로 들면 실제 건강한 사람 중 정확히 건강하다고 진단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PR 같은 경우는 False Positive Rate이 되겠고요. 얘는 실제 음성 중 잘못 양성으로 분류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 에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FNR 같은 경우 얘는 뭐 미스율, 미스 레이트 혹은 타입 2 에러라고도 부르고요. 실제 양성인데 잘못 음성으로 분류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 분류됐는데 실제 양성인 경우니까요. 사실 암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제 의사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암이었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의학 진단에서는 타입 2 에러를 줄여야 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타입 2 에러가 그런 리스크가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 에러보다는 타입 2 에러가 더 중요하다. 의학 진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TPR 같은 경우는 리콜이라고 부르고요. 리콜은 이제 실제 양성 중 올바르게 양성으로 분류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얘는 이제 열별로 정교화된 혼동 행렬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y인데 y 햇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얘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n으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p로 나눴고요. 여기서는 n 햇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p 햇으로 이렇게 나눈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 이름은 이렇게 부르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위에 애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제 스페시피시티나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리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쓰는 혼동 행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매트릭스를 이제 노멀라이즈 시킬 때 이 로우로 조금 더 많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ROC 커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OC는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라는 약자고요. 걔의 이제 커브를 그린 게 ROC 커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거, 통계학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ROC 커브는 이진 분류기의 성능을 시각화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이 곡선은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다양하게 뒀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ROC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 규칙을 정의합니다. 이 결정 규칙은 타우라는 인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i는 인디케이터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클래스 1의 사후 확률이 1-타우 이상일 때 클래스 1로 예측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클래스 1의 확률, 조건부 확률이 되겠고요.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 1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타우가 우리가 설정한 인계값이 되겠고요. 이 조건이 true이면은 인디케이터는 1을 내보내고 거짓이면 0을 반환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확률이 인계값을 넘었을 때 얘가 1이 되니까 y에서 1로 즉 이제 1로 예측해라 라는 게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0으로 예측해라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타우를 만약에 0.3으로 설정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즉 이제 얘를 0.3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0.7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0.7 이상이 됐을 때만 즉 우리가 이 x라는 샘플이 주어졌을 때 모델의 예측 확률이 1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0.7 이상일 때만 우리가 디시전을 메이킹을 할 때 1이라고 예측을 해라. 그렇지 않을 때면 0으로 예측을 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0.7로 정하고 그 1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0.7 이상일 때만 1이라고 진짜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1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0.6이다. 그리고 0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0.4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0으로 이제 값을 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우 값에 따라서 1로 결과를 낼 이 디시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임계값 타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둘 수가 있겠죠. 임계값 타우를 0.5로도 둘 수 있고요. 뭐 0.7로도 둘 수 있고 1.0으로도 둘 수도 있죠. 1.0으로 두면 사실은 1이라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 경우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둘 수가 있고 0이라고 두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타우를 0이라고 두면은 타우를 만약에 0이라 두면은 이게 1이 되니까요.
이 값이 100%일 때만 이제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1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이 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우에 대해서 TPR과 FPR을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타워 값에 따라서 TP랑 FP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을 했을 때 1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0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확률 값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타워 값에 따라서 TP랑 FP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워 값에 따라서 TPR랑 FPR 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서 이 ROC 커브는 어떤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워가 0.01이었을 때, 0.02였을 때 이런 식으로 1.0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워에 대해서 TPR, FPR을 각각 계산을 하면은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 하나는 각각의 타워에 대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워가 있을 때, 타워 하나가 있을 때 TPR 하나, FPR 하나가 나오고요. 걔를 이 TPR, FPR 수치에다가 점을 하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가 또 하나 있을 때 걔를 또 이렇게 FPR, TPR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고 얘를 이은 것이 바로 ROC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OC 커브로 이제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ROC 커브로 볼 수 있는 점은 사실 이 ROC 커브 밑에 이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 영역이 넓을수록 더 정확한 모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완벽하게 좋은 모델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완벽한 분류기는 이런 식의 곡선이 그리게 돼서 아래 면적이 이제 1.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랜덤한 모델은 이렇게 이 대각선에 가까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 A 모델, B 모델이 있을 때 이 A 모델, B 모델 모두 타워 값을 파라미터로 가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타워 값에 따라서 이렇게 ROC 커브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모델, B 모델을 판단했을 때 A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곡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 A 시스템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같은 개념으로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콜 프리시전 커브라고 보통 이제 많이 부르게 되겠고요. 얘는 이제 ROC 커브 중에 일종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뭐 ROC 커브라고도 부르지만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이제 더 많이 부르고요. 그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역, 이 밑에 영역이 더 넓은 애가 더 좋은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델은 이런 곡선을 그리고요. 완벽한 모델은 이런 곡선을 그리고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모델이고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안 좋은 모델입니다. 완전하게 랜덤하게 결과를 내는 애는 이 대각선이 되겠고요. 랜덤한 것보다 더 못한 애는 사실은 이제 밑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랜덤한 애고 이제 이 밑에 영역이 더 작을수록 더 못하는 애다. 영역이 클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A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었죠. 리콜은 우리가 이 TPR을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은 이제 1-FDR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PPV 이 값이 이제 프리시전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은 얘고 이제 리콜은 얘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값으로 이제 똑같이 타워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서로 다른 타워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높은 A가 더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진 분류기에 대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곡선 아래 면적, 에이리어 언더 커브, AUC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UC도 사실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통계학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죠. ROC 커브 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은 면적이 1이 되겠고요. 앞서 봤듯이 이제 ROC 커브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 면적의 값이 1이 되겠죠.
그리고 랜덤한 모델은 0.5의 값을 가지고요. 랜덤한 것보다 더 못한 모델은 0.5 아래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AUC는 ROC 커브로 이제 계산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EE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ER이랑 크로스 오버 레이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개념이 되겠고 이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고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짓 양성 비율 얘랑 거짓 음성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어딘지로 이제 한 가지 수치로 우리가 요약을 ROC 커브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C 커브 곡선에서 이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 그린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과 ROC 커브가 만나는 지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를 찾으면은 EE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여기가 EER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EER은 결과적으로 FDR, 이때 FDR 수치가 되는데 이때 FDR 수치가 FPR 수치가 되는데 이때 FPR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여기랑 만나는 A, B가 있을 때 이 FPR 기준으로 낮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도 PRAU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PRAUC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에리어 언더 커브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AUC도 좋은 모델은 1에 가깝고요. 안 좋은 모델은 0에 가깝고 랜덤한 모델은 0.5에 가깝게 되겠습니다.